침체 긴 터널에 들어간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들과 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 일부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가도 꿈틀거리고 있죠. 2차 산업의 향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주가 서학개미들의 최애주였는데 올 들어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M7 중에서도 뭐 지진하다, 못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 바로 테슬라였거든요.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또 주도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자체가 이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가격, 가성비가 워낙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미래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었죠. 이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율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로보택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시작을 하면서 알렸지만은 사실 이 10대, 20대 시작을 했는데 사고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고도로 차가 오른다든지 자기 차로가 아닌데 막 올라왔는지 과속 또는 이 과하게 감속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부작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 보급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뭐 전기차도 가성비에 대한 변화도 좀 떨어지고 일단 전기차 판매도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좀 급감하고 판매 있습니다.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질 않지 않습니까? 디자인의 변화가. 예, 자동차 제작사 하게 되면은 새로운 디자인 감각을 갖는 모델이 짧은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면서 계속 투입되면서 신차 효과를 많이 누리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테슬라 자체는 기존의 어떤 디자인이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오토 파일럿을 기반으로 해서 뭐 또 예를 들어서 OTA라고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 이런 기능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OTA 같은 거는 모든 차량이 다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에 대한 혁신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역시 로보택시 쪽, 자율주행 기술 쪽도 좀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뢰성을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이 당선될 때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리스크가 컸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갈라지면서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 또 CEO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가미되면서 결국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떨어지고 판매율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 들어서 뭐 30% 가까이 떨어져 있고 지금 전고점에 비하면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뭐 옛날 그 테슬라 하게 되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아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화됐다는 뜻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안 되도록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로보트, 로보트에서는 뭔가 이 혁신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테슬라가 빠르면 다음 달에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지금 훈련 중인데 출시할 거다. 머스크는 여기 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의 어떤 혁신, 기술력 이런 게 뭐 압도하지 못합니까? 다른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뜰 것이 이제 로보빌리티, 로봇과 모빌리티 합쳐서 로보빌리티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로보빌리티. 예, 로보빌리티. 그 중에서 이제 각종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은 상용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게 사람같이 서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라는 모델이거든요. 옵티머스 로봇. 이 모델이 이제 아마 작업 현장에 올해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발표도 했어요. 문제는 또 앨런 머스크 본인이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뭐 도치코인 얘기하고 좀 엉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해서 그 신뢰성이 높아서 바로 그 부분이 입증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발표를 해놓고 이 부분이 1년, 2년, 3년 계속 늦어져요. 계속 느려지거나 미뤄지거나. 옛날 모델 3들 그랬으면 한 4년, 5년 늦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 3가 나오게 된 게 발표한 다음부터 한 3년인가 4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도 그러면 현장에 상용화되는 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겠네요. 왜 시장에 투입이 돼서 실험하는 거는 몇 대 들어가서 현장은 보여줄 수 있겠죠. 모습은. 그러나
이게 실제로 상용화 모델이 돼서 판매할 때까지는 몇 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이 예. 이게 수십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나거든요. 또 중국이군요. 예, 중국이 특히 네. 가성비,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차만 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하는 스팟이라는 로봇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서 다이나믹스. 상용화 모델로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게 우리 돈 한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능을 갖던 모델이 중국에서는 800만 원 미만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배, 10분의 1 가격인데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국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가지고서는 테슬라가 주도권을 쥐기에는 좀 약하다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지난번에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왜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이네요. 플로리다에서 그 테슬라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굉장히 배상이 많이 나왔어요. 2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테슬라. 그럽니다. 그 부분도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이 오토 파일럿을 기반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예. 800만 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주면서 소비자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레벨 3예요. 레벨 우리가 3? 자율주행하면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인데 예.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4부터입니다. 아, 그래서 레벨 3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이지 이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중국의 13개 대도시라든지 또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LA라든지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 예.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은 레벨 3 개념에서 아직 레벨 4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래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근데 소비자들은요.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말 듣게 되면은 내가 운전하는 대신 스위치 이거 누르면 얘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잠을 되겠다. 잔다든지 예. 휴대폰 보고 있다가 예. 그래서 사망하는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력으로만 보면 중국 회사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 아직까지는요 이 레벨 3 개념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미국이 중국을 자율주행차 측면에서 기술 측면에서 압도하느냐 아닙니다. 팔린 차량으로는 테슬라가 또 많긴 한데 많긴 한데요. 쌓은 데이터가 테슬라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도요 13개 대도시에서 쌓아 올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알고리즘 측면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아서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매도 하고 이 부분들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훨씬 더 이 미국만 하더라도 뭐 웨이머라든지 워낙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웨이모, 구글.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또 보상 측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라는 측면. 그래서 그러네요. 테슬라의 어떤 혁신의 아이콘 또 주도하는 기술에 대한 것, 예. 신뢰성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혁신 아이콘이 테슬라고 그의 주인공인 일론 머스크 CEO인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동반자였다가 네. 지금은 거의 뭐 원수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불안과 우려가 있었는데 원래 목적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배려를 받던 목적이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이 보조금은 없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예. 없어요. 올해 9월까지 9월부터 이제 9월까지만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받고요. 모두 다 없어지는데 예. 문제는 앨런 머스크가 자신한 건 뭐였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아서 이 보조금을 안 받아도 딴 기업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라는 베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와준 이유 자체는 정책적으로 각 대도시에서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보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네. 또 틀어지면서 그나마 시작된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사고가 생기면서 이걸 확대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예. 다른 대도시에 대한 거 LA나 이런 데는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린 웨이머니 이런 데에 비해서 도리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모두 이제 사실은 사업 모델 측면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테슬라 이사회는 역시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많은가 봅니다. 저는 사실 네. 깜짝 놀라서 이 뉴스를 보고 예.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가 CEO 자리나 고위직을 지킨다는 2년간 지킨다는 전제로
스톡 옵션 9,600만 주, 네. 당시 주가로 40조 원이네요. 네. 주기로 했는데 이건 그만큼 여전히 머스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왜냐하면 뜻이네요. 이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테슬라 하면 앨런 머스크가 시작점을 줬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뭐 사람 본인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위험 요소, 리스크 요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독불장군 형태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간다라는 측면. 좀 더 이제 정리를 좀 해주겠죠. 예. 하면서 이제 가겠지만은 결국은 2인자, 3인자는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머스크가 필요하다. 예, 계속 머스크다. 있어요.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의 탄생 자체가 앨런 머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지금 테슬라 얘기, 테슬라 주가 얘기, 로봇 택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얘기했는데 우리 한병화 유진차증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테슬라가 서학개미들의 이제 원픽이었는데 지금 많이 외면당하고 있다.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M7 중에서는 조금 지진하다. 전반적인 펀드 비중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시점이라면 테슬라를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절대치는 아니니까요. 예. 절대치는 아니고 일단 테슬라를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판매가 예, 작년보다 올 상반기까지 보면 한 13% 정도 판매가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아무리 늘어나봤자 테슬라는 전체 판매의 80%가 넘게가 전기차 판매입니다. 전기차 판매. 매출액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늘어나야 되는. 근데 그게 늘려면 일단 그동안 이제 평판 리스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네. 기존에 팔리는 차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신규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얘기했던 중저가, 그러니까 3만 달러 이하의 중저가 차가 나와주는 것이 그 급선무지 계획이 않나.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를 했다가 슬그머니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로 대체가 됐는데 로봇 택시는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단기간에 몇십만 대가 팔리고 뭐 이렇게 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그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일단 증가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테슬라의 네. 전기차 그 부분을 판매가 좀 확인하시면 싸다고 할 수 있죠. 판매량을 확인을 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고 네, 싶은 네. 분들. 그런데 중국의 이 바이두죠. 비아디. 네. 비아디. 네. 그건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무 이제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공포감을 갖고 역시 관세를 부과를 해서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요새는 이제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유럽과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세계로 상당히 많이 뻗치고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부터 BYD 아토스라는 모델 예. 뭐 초기에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고 이번에 이제 CD라는 모델까지 투입이 됐어요. 예. 보조금도 많이 이제 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 아토3 같은 거는 일본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받고 2천만 원대예요. 오, 보조금을 받는 BYD가? 예, BYD 차종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아토3인데 아, 예. 뭐 품질에 대해서는 검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까지 싸다 보니까 소비자가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 현대기아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모델 2에 대한 거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모델 3 이하 밑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구체화되지 않아서 가성비 좋은 중국의 가성비 높은 차와 싸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실체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있는 기존의 모델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왜 그러냐면은 옛날의 기술에 비해서 신차 디자인도 바꾸고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반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는 디자인도 틀리고 옵션도 틀리게 하면서 좀 더 신차 효과를 통해서 다양성 있게 이 판매율을 늘리는데 네. 테슬라는 지금 나오는 모델 자체가
네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예, 디자인도 변화가 없고 OTA라는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라든지 풀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이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가지만은 예. 좀 더 디자인에 대한 변화 또 모델 2 같은 가성비 좋은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중국 기반 대비해서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기차 판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전기차 판매가 좀 잘 돼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회사들 우리 지금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좋아지려면 판매가 늘어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이나 시청자들의 눈에는 그래도 이게 일시적으로 정체 아닌가, 전기차 캐즘 아닌가 이런 좀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 셀의 소재,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많이 좋아지느냐 하는 기대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셀 회사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실적 좋아진 이유. 깜짝 실적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실적이 예상치를 많이 상회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상회한 이유가 에코프로비엠이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재련 회사에서 나오는 투자 이익이 400억이 매출액으로 계상이 되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원가가 없기 때문에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이 투자 이익은 3분기에도 한 번 더 계상될 예정이라서 인도네시아 그 네, 투자 네, 이익이. 3분기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수량으로 보면 1분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전기차 부분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ESS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 백업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제 고객사인 SDI가 직접 그걸 발굴하면서 네.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 뭐 굉장히 다른 업체들은 사실은 적자도 많이 나고 뭐 적자 난 회사가 훨씬 더 많죠. 배터리 그 소재 부품 소재 회사 보면. 중에서 대부분이 네. 지금 적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흑자의 분위기는 계속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좀 이제 거의 바닥은 친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코 프로그램 지금 실적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리튬 원자재 리튬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 실적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승세는 계속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리튬이나 이런 가격이 워낙 낮았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전체 가격의 약 40%가 배터리 배터리니까.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네. 배터리의 약 40%가 바로 양극재예요. 양극재고요. 그 양극재 에코프로엠이 차지하는 글로벌 시장의 위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가 뭐 이런 거 반영하는 것은 한 세 가지가 결론을 줘요. 예. 판매가 많이 되는 거,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기술을 통해서 뭔가 다른 기업 대비 차별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실제로 소재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냐 소재 이런 가격. 부분들이거든요.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리튬이나 리튬. 이런 것들도 있고, 예. 또 아까 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예. 사실은 이게 원스톱으로 재련부터 시작해서 최종 양극재까지 가는 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는 없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ESS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ESS는 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이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으면서 예. 전기차가 3배, 4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예, 그렇죠. 전기가.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자가 앞으로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할 때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나 바로 ESS랍니다. 그래서 네. 그 ESS의 수요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전기차가 주춤하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ESS 쪽을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활성화도 상당히 지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이 에코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에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과연 ESS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이제 양극재 회사, 소재 회사를 얘기했습니다만 배터리 셀을 만드는 2차 전지 회사들의 실적도 조금 2분기에 조금
나아졌죠 전반적으로 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SDI만 삼성 안 SDI. 좋아졌고요. 예. LG엔솔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예. SK온도 예상보다 좋은 배터리 부분은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네. 부분의 그 근본적인 원인, 조금 개선된 원인이 또 ESS에서 차지하는 ESS가 영향이 좀 있죠. 어. 예, 왜냐하면 이제 ESS가 그동안은 미국향 ESS가 연간 시장이 40에서 한 5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예. 원래는 사실은 배터리 시장에서 보면 전기차 대비 ESS는 한 1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지금은 미국으로 보면 미국은 전기차 판매는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배터리 규모로 보면 한 60% 근처로 전기차 대비해서 ESS 많이 올라와요. 배터리 규모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ESS 판매가 확대가 되면 예. AMPC라는 보조금을 ESS는 이 완성차 업체들하고 JV가 없기 때문에 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 보조금. 네. 그렇죠.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많이 팔리지만 팔리면 이제 이걸 공유를 하거든요. 전기차 업체하고 전기차 회사하고 GM하고 나눠 LG하고 주는데. 공유를 하고 뭐 이렇게 공유를 하죠. 테슬라하고도 공유를 예. 하는데 ESS는 이제 그런 JV를 통한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SS는 많이 팔리면 마진율이 더 높죠. 우리 네. 배터리 입장에서는. 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기차 대비 작으나 예전보다 많이 커졌고 마진율은 높기 때문에 상쇄하는 효과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LG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셀 3사들이 미국 시장의 ESS를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단계이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네. 이번에 바뀐 OBBB 안에 예. 배터리에 대한 규정들이 비중국산을 갖다가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많이 이제 중국에 대한 움직입니다. 규제 때문에 미국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최소 60% 이상의 비중국산이 돼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비중은 매년 5%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미국의 ESS 시장이 전부 중국 배터리 셀이었습니다. 뭐 테슬라도 그랬고 모든 업체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뀌면서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의 셀 소재 부품을 사용하는 지금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추가 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CATL 같은 중국의 이 배터리 배터리에서, 업계가 예. LFP와 NCM이라는 양날개를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을 다 썼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NCM 배터리였거든요. 저 3원계 배터리만 3원계 생산하고 배터리였는데. LFP 생산을 못했었습니다. LFP가 이제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떨어져요. 예. 근데 양산화 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LFP라든지 이런 이 ESS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용은 아닌데 네.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대체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OBBA라고 사실 IIA를 지금 대처를 했는데 예. 뭐 저는 사실 OBBA라는 뭐 하나의 아름다운 이런 약자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법의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지라는 걸 잘 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법 이름을 충분히 만드는 거죠. 가능한 네. 이 이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올해 9월까지 한 3년 줄여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그건 없애는 거죠. 완전히 없앴거든요. 대신 이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안 줄었어요. 아까 AMPC라든지 배터리 이런 거. 것들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감도 커져 있는 바람에 중국산만 아니고 미국 내에서만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ESS가 시장이 커지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미 반영돼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 셀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건지 그 오름세에 더 탄력을 받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 지금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승 탄력이 좀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바닥을 쳐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그 지금 초입 국면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올라온 초입 국면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주가 하락이 좀 멈추는 게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전에 멈췄어야 되는데 너무 버블이 심했었죠. 아, 작년 재작년. 네, 버블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묶여 있던 수급들이 굉장히 계속 조금만 올라가도 짓누르고 하면서 오래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좀 턴을 하는 국면이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물량의 증가는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있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익이 좀 개선되는 국면이고요.
2027년부터는 물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 셀 업체들이 2027년부터 새로운 차종에 들어가는 계약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닛산도 있고요, 멀시디도 있고, 뭐 BMW의 그 새로운 젠6 모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모델들하고 계약을 한 물량들이 2027년부터 네. 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는 ESS와 전기차의 어떤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큰 흐름에 나쁜 것은 좀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롭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그런 구조조정도 시진핑이 직접 네, 지시할 지시했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아까 리튬 가격의 반등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소재 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배터리도 좀 빨리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산업의 큰 흐름으로 보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큰 구조적인 국면의 초입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겠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수요가 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책만 본다.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물론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얼마큼 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이제 현안 자체가 워낙 트럼프 관세 문제라든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만의 자국 우선주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각국마다 이제 자기네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라는 게 요구 조건이 많아져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은 더 곤혹스러운 겁니다. FTA가 무너지고 WTO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과연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가 생기지 않게끔 잘 만들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서 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노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부가 가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 내에서 렉서스 같은 고급 모델만 만들고 일반 대중 모델은 해외 현장 공장으로 많이 나갔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제네시스 같은 모델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쪽으로 많이 하면서 이런 충격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고 역시 전기차나 이런 보조금 정책은 아마 저희가 이제 전기차 협회장이니까 뭐 환경 보조금 문제 관련하지만은 아마 늦게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금액은 줄더라도 끝까지 간다. 그래요? 라는 부분들은 네. 좀 더 이 전기차의 활성화 또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활성화라는 기대감을 좀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관 선생님 짧게 배터리라든지 이런 ESS 이런 산업의 확대 측면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연결해서 좀 코멘트 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던 ESS의 중간 공급 계약을 산업부가 주도가 돼서 체결을 했습니다. 3.2기가와트 아워 되니까 1조 한 3,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0월에도 한 번 더 있고요. 예. 내년 초에도 있을 예정이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에너지 전체 부분이 이제 기후에너지부라는 것이 신설이 되거든요. 네. 그 기후에너지부 신설되면서 전기차와 또는 배터리 ESS 쪽 산업의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할 것 같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부분의 판매는 원래 기재부는 보조금을 단계를 좀 줄이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기재부 그 기후에너지부 수장이 되실 분의 말씀은 2030년까지 지속하다. 30%의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전기차 보조금도 아마 중국과 같은 이구한신, 그러니까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공장의 수요가 아마 국내 수요만으로도 공장이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책 타겟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 학부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